히아소리에 보내주신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한 예비 신부께서 본인의 결혼이 마치 공포 영화의 소편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보내주신 아주 긴 편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이분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에서 제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제발 제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8살 많은 남자와 뜨거운 사랑 끝에 결혼을 약속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예비 신부입니다. 제 남자는 홀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아래 47년을 살아온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순한 외아들입니다. 늦게 만난 인연이기에 저희는 더욱 애틋했고 영원을 약속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어머님 역시 처음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아가씨가 소원을 이루어줬네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내 아들이 온전히 남의 남자가 된다는 사실이 확정된 그날부터 어머님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그림자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것 중 정말 심하다 싶은 몇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월급 통장 때문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다정하게 과일을 깎아주시던 어머님은 칼을 내려놓으시며 무심한 듯 물으셨습니다. 아가,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받니? 우리 아들은 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건 변함없겠지?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제 월급과 저희의 재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월급 받아서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해 먹일 수 있겠어? 내가 버는 돈은 내 용돈이나 하고 생활비는 전부 우리 아들 돈으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아가, 혹시 모르니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해 주는 게 어떠니? 내가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모으잖니. 마치 제가 아들의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 말투에 저는 처음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의 깊은 뜻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의 돈 관리는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요. 두 번째는 웨딩드레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꿈에 그리던 웨딩드레스 투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고 커튼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남편은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얘 너무 파인 거 아니니? 가슴이 다 보이겠네. 우리 아들은 뼈만 앙상한 여자 안 좋아해. 그리고 그 드레스는 좀 저렴해 보인다. 우리 아들 격에 맞는 걸로 골라야지. 함께 계시던 다른 예비부부와 직원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고 그날 결국 아무 드레스도 고르지 못한 채 드레스샵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신혼집에서의 일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신혼집에 입주 청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님은 멋대로 저희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해둔 속옷을 옷장에서 꺼내 들고는 남편과 제 앞에서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얘는
우리 아들 홀리려고 이렇게 천박한 걸 다 샀니?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당장 내다 버리거라. 그날 이후 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내다 버리고 제가 사둔 인테리어 소품을 촌스럽다며 치워버리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너희 둘만 있으니 위험하다는 핑계로 거실에 CCTV를 설치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겁하며 반대하자 그럼 내가 아들 얼굴이라도 수시로 보게 아들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라도 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어머님의 감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려는 바로 그 순간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 지금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 것 같다. 피가 너무 많이 나. 119 부르기 전에 빨리 좀 와다오. 저희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미친 듯이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에는 어머님이 소파에 기대앉아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놀란 저희를 보시더니 어머 왔니? 아까는 진짜 아팠는데 너희 기다리다 보니 괜찮아졌네. 온 김에 저녁이나 차려 먹고 가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님은 이간질과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친척들 앞에서 저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는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니 이제 엄마는 뒷전이네. 저번에 내가 김치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글쎄 며느라가 자기는 김치 못 담근다고 딱 자르지 뭐니. 요즘 애들은 참 자기밖에 몰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척들은 이미 어머님의 말에 동조하며 그래도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는데 흉내라도 내봐야지 요즘 애들 무섭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순식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선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큰맘 먹고 모은 돈으로 어머님께 고급 겨울 코트를 선물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제게 툭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됐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쓰는 돈, 다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돈 아니냐. 그냥 우리 아들이 사준 영양제나 잘 챙겨 먹을란다. 세상에 아들만큼 엄마 위하는 이가 또 어디 있겠니?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돈과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그 코트는 아직도 저희 집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날의 모멸감이 떠올라 숨이 막힙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어머님이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어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기겁하며 달려가자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릇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일부러 선반 높은 곳에 올려두는 바람에 내가 키가 작은 걸 알면서
저는 그릇을 옮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명백한 자해 공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었지만 그날 이후 어머님은 손에 붕대를 감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새아가 때문에 다쳤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흉터는 어머님의 손이 아니라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로 연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한창 바쁠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 며느리 좀 빨리 바꿔달라고 소리치셨고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거의 반실신 상태로 가방을 챙겨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멀쩡한 목소리로 회의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저녁 어머님이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거절하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일로 회사에서 집안일로 소란 피우는 직원으로 낙인 찍혔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제일 심했던 건 저희가 유럽으로의 달콤한 신혼여행을 꿈꾸며 모든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안정과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얼굴 하루라도 더 보고 싶다. 너희 신혼여행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있니? 내가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니? 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신혼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던 바로 그날 어머님은 동네 친구분들과 웃으며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어머님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아가 그거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지만 부부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 쉽게 끊을 수 있단다. 내 아들 인생에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지 않겠니?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너랑 내 아들 그리고 나까지 우리 셋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집살이나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저라는 존재를 아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요. DJ님, 저는 이제 이 결혼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지만 괴로워할 뿐 엄마와 저 사이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효자인 동시에 제 남편이 되어야 하지만 그 경계에서 길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영화 올가미처럼 제 결혼 생활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꿈을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유일한 해답일까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는 내내 너무나 화가 나서 방송이라는 것도 잊을 뻔했습니다.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처절한 생존 스릴러 영화고 안타깝게도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추상적인 위로는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외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통제 욕구로 가득 찬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득이나 노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어머니의 행동을 방관하며 이 모든 상황을 가둬버린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연자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행복을 되찾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생존자입니다. 이제부턴 당신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으십시오. 우는 모습, 매달리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마세요. 당신이 겪은 10가지 사건을 인쇄해서 테이블 위에 증거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빼고 아래와 같이 정확히 말하세요. 나 당신과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선택지를 주려고 해. 선택지 A,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남편이 되어 나와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당신 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약속하고 행동으로 증명한다. 선택지 B,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 어머니의 아들로 살고 나는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한다. 나는 B를 선택한다고 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A와 B 사이에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어. 오늘 당신의 대답을 듣고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할 거야. 이때 남편의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대답이 나온다면 그 즉시 이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사연자님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결혼을 강행한다면 당신의 삶은 천천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은 시어머니의 감시와 폭언 속에서 웃음을 잃고 그림자처럼 살게 될 겁니다. 결국 몇 년 뒤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될 겁니다. 관계를 끝내는 길은 처음 몇 달간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만날 기회도 열릴 겁니다. 만약 남편이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행동한다면 시어머니와의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겁니다. 사연자님, 이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이 관계를 살릴 유일한 처방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후 통첩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당신의 삶을 구하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청취자들이 당신의 용감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